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오늘 27회죠. 박한쌤의 과외 선생 오늘부로 20회, 28회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요거 네, 오늘은 PPT를 한번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8회의 시간인데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IRA 수정에 의한 미국이 소에서 인플레이션 투자 법안이라고 해서 IRA 법안인데 이게 이제 어차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앞두고 지금 국내 증시에서 몇 가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자동차가 수혜를 입을 줄 알았더니 기아 자동차가 후진하고 있죠. 자동차는 그 신호를 앞두고 수정 신호를 앞두고 자동차는 후진하고 있고 배터리는 일단 전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진짜 전진인지 진짜 전진인지 자동차가 진짜 후진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에 맞춰서 또 오늘 국내 증시가 약간 좀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만 예,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시장에서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부분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아직 HTS를 안 켰습니다. HTS 먼저 켜놓고 네,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HTS가 있어야 어차피 이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종목도 살펴보고 하는 거니까요. 네. 자, 예, 잠깐 HTS 들어오는 동안에 제가 자, 죄송한데 코 좀 한번 풀겠습니다. 예, 예.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습니다만 굉장히 설왕설래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걸 설왕설래 하느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설왕설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음, 예, 뭐냐면은 이제 지난주까지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가 진짜 쉬어가는 거냐 하는 부분이 하나고 오히려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주들을 더 살 기회를 삼을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어, 상당히 여러분들의 오늘 설왕설래하기에 좋은 장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오늘처럼 이렇게 장중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이 장을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이제 오늘이 예, 어, 제가 잠깐 말을 하다가 잠깐 좀 이렇게 호흡을 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에 한 번도 숨이 찬다거나 아니면 그런 뭐 그렇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코로나 때 걸렸을 때 말고는. 근데 요즘은 말을 하다가 숨이 차요. 예. 코로나 작년도에 걸린 이후로 얼마 전에 감기를 한번 걸렸다 나왔는데 말을 할 때 한 세 문장 이상 하면 그리고 방송을 한 시간 이상 하면 숨이 찹니다. 예, 지금도 계속 방송을 하다 왔고 그래서 좀 제가 말을 좀 천천히 다른 때보다 좀 천천히 하더라도 그 부분만 여러분께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게 이제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 후유증으로 그러는 건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뭐 병원 한번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면 답 나오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시니까 좀 크게 할게요. 화면을. 글씨가 좀 잘 보이시죠? 자, 일단은 현재 국내 코스피 200 상위 종목군들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로부터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시총 상위 종목에서 지금 빠지는 종목군들 한번 잠깐 볼까요? 왜냐하면 오늘이 월요일 장이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장은 어제 밤에 어떤 뉴스가 있었다, 어떤 뉴스가 있었다,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딱 열리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시장에 다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갖고 반영이 돼서 지금 움직이는 게 이제 이거잖아요. 국내 증시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마이너스 음봉, 하이닉스 마이너스 음봉. 그리고 소리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멀었나? 좀 가까이 하겠습니다. 포인트 꺼졌다. 지금 좀 어때요? 잘 들리시죠? 자, 이렇게 한번 마이크 좀 힘 좀 잡아주세요. 안 움직이게. 꽉. 더. 됐죠? 잘 들리시죠, 이제? 네. 어떻습니까? 이제 소리가 좀 나으시죠? 네. 자, 잘 됐어요? 소리 됐어요? 정상으로? 자, 그래서 보면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반도체주는 좀 약해요. 그리고 자동차주도 약하고, 그리고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지금 약합니다. 그렇지만 센 종목이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들은 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플러스 종목이라 갖고 세냐? 아니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음봉 나왔죠. 그렇죠? LG 화학도 음봉 나왔죠. 포스코 홀딩스조차도 지금 까딱하면 음봉이고 삼성 SDI조차도 음봉 나오게 생겼어요.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이미 조정받은 하이닉스가 아랫꼬리를 달고 가느냐, 아랫꼬리를 다는 게 중요하지 플러스 났다고 윗꼬리 음봉 나오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오늘이 더군다나 월요일 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화수목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어떤 내 종목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는 뭐예요? 이미 시가 이후에 다 반영된 거예요. 지난 이야기란 얘기죠, 제 얘기는. 그리고 뭐 미국이 어떻다, 유럽이 어떻다 이미 다 주식에 반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국내 기관들이, 국내 외국인들이 그런 뉴스 없이 아침에 30분 만에 선물을 7천억 원어치를 때리겠어요? 8천 개를 때렸던데. 그렇죠? 아까 보시면 8천 몇백 개 때렸잖아요. 30분 만에. 전날 10,000개 매도 갖고 건너왔는데 30분 만에 또 7천억, 8천 개 때렸다. 무슨 얘기냐면 5천만 원 갖고 1억 원 갖고 움직이는 여러분들보다 30분 만에 7천억 원어치를 선물을 때릴 수 있는 세력들이 정보가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많겠습니까? 그들이 훨씬 많죠. 그 시가에 다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저 얘기는. 다 반영되고 지금 다 반영돼서 현재 지수가 모든 것이 거의 완전 경쟁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이 별로 없는 시장이 됐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예, 예. 알러지 기관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현 시장은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정리할 거냐, 아니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혹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카오 이런 것들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삼을 건지,
한번 잠깐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차적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과외 선생은 28번째 시간입니다. 28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 주제는 IRA 법안 수정 신호에 따른 그 신호를 앞두고 자동차는 후진했는데 배터리는 전진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기타 다른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오늘 장에서 하락이에요. 약간 하락 출발하고 좀 밀렸고, 자, 반면에 강세의 종목은 2차전지. 2차전지 중에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양극 활물질 LNF 에코프로는 뭐 항상 변동성이 있는, 오히려 오르는 LNF 에코프로 BM 같은 건 더 약한 형태고, 2차전지 중에서 완성,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LG 엔솔이라든가 그동안 못 올라갔었죠, 제대로. 네. 그리고 SDI는 그나마 잘 올라갔고, 그리고 그동안 못 올라갔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이제 뭐 소재 중에서는 또 첨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전체적인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2차 전지도 소재 중심, 양극 활물질 중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LG엔솔이나 SDI나 SK이노처럼 완성체 업체, 그 다음에 그 많이 올라갔던 종목보다는 좀 소외되어 있던, 계속 폭락만 나왔던 SK이노베이션이나 완전히 뭐 반토막 이상 났던 첨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좀 삐질삐질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이 2차 전지 내에서는 좀 특징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그런 상태가 왜 지금 나왔는가 한번 잘 본다면은, 지난 연말에 미국이 이제 IRA 법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시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 IRA 법안을 놓고 한국 사람들은 IRA 법안이 국내 업체들한테 피해다. 뉴스 기억나시죠?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되고 다 피해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IRA 법안이야말로 한국에 있는 2차 전지업체,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엄청난 호재다. 왜 그러느냐? 당장은 그게 악재처럼 보이지만 중국 업체가 미국에 들어가고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쿠바, 이런 적성 이란 이런 나라들처럼 적성 국가로 분류된 나라에서 생산되는 광물질, 소재, 부품,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CATL을 사실 제끼는 법안이다. 국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가장 좋은, 근데 일본 업체한테 호재가 있느냐? 일본 업체들은 호재가 없다고 그랬죠. 왜 호재가 없느냐? 50% 이상, 그리고 2029년 되면 70%, 100%까지 미국 내에서 생산된 걸 갖고 해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일본 업체들이 공장이 아직도 이제서야 짓고 있는다 했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0배 이상 많이 지금 미국에 들어갔잖아요. LG엔솔은 오늘 보니까 또 7조 5천억 투자한다며요. 네, 조지아주 공장인가요? 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이 준비된 나라, 미국에 이미 준비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와 기아차, 현대차한테 가장 큰 호재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뉴스에서는 계속 뭐라고 나왔느냐? IRA 법안이 한국한테 불리하다.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IRA 법안 지금 수정한다고 뉴스 나왔어요. 근데 이 수정을 하면 사실 호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한테 좀 유리하고 유럽 자동차한테 유리하도록 불만이 있어서 제기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IRA 미국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2029년도까지는 100%, 이번 연도부터는 50%로 된 걸 써야 돼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도 40% 이상, 2027년도까지는 80% 이상으로 늘려야 돼요. 즉 중국 업체들까지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부품이냐 아니면 광물이냐, 기초 소재냐에 따라 50%냐 40%냐를 적용받습니다. 시작이.
배터리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은 뭘까요? 부품이 아니죠. 네. 소재나 부품이 아니라 핵심 광물로 구별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더라도 한미 FTA 협상을 맺은, 한미가 아니라 미국과 자유무역 협상 FTA를 협상을 맺은 한국이나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은 그 나라에서 생산한 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비율을. 이게 핵심입니다. 자, 부품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뭐 무조건 다 부품이죠. 미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소재 쪽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생산해도 한미 FTA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거죠. 이번 연도 40%, 순차적으로 10%씩 올려서 2027년도에는 70%까지. 그래서 중국 업체들 지금 우리가 수입해서 불리하지만 놓고 보면 호주 쪽 광산을 갖고 있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 최대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이미 준비가 됐다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 저 법안의 IRA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한국 자동차 회사들, 이 배터리 회사들. 왜? 배터리가 지금 중국과 1등, 2등 놓고 경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소재 쪽에서는 광산을 갖고 있어야죠. 근데 중국은 광산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80%를 다 장악하고 있냐면 코발트 같은 경우는 생산은 콩고에서 나오지만 90%가 유통은 중국이 다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산에 대한 소유, 그 광산에 대한 투자 이런 걸 이미 1대1로를 해가면서 아프리카에 자금을 지원했잖아요. 중국 시진핑이. 다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거를 앞으로 못 쓰잖아요. 이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쿠바 적성 국가란 말이에요. 여기서 들여온 광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재료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주에서 광물을 갖고 와야 돼요. 실제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호주에 광산에 투자한 회사는 누구냐? 포스코 그룹 말고는 제대로 된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IRA 법안의 최대 수혜주라고 제가 연초 작년도 10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이유. 기아 자동차도 이미 조지아주 공장에서 부분 생산들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업체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 최대 수혜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초에 6만 원일 때 나는 샀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 다 팔았습니다. 금요일. 기아 자동차 8만 원에서 삐질삐질 거리길래 제 일부 회원분들 3분의 1이 갖고 있었거든요. LG전자 없던 분들한테 제가 연초에 기아 자동차를 다 줬어요. 다 정리했어요. 네. 왜 그러느냐? 어, 한국과 미국의 IRA 법안 수정한다고 했으면 기아차, 현대차한테 유리한 쪽으로 수정한다고 했잖아요. 아, 참 유럽하고 한국이 불만이다. 그래서 유리하게 수정해야 마냐는데 그걸 앞두고 주가가 못 올라간다? 잘못된 겁니다. 엎어버려야 돼. 자, 그래서 엎어놓고 일단 다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2차 전지가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쳐올렸죠. 그리고 다 음봉이에요. 차라리 삼성전자는 양봉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예요. 일단은 지금 호재가 IRA 법안 앞두고 들썩들썩 거리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야 2차 전지 2차 전지 그거는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제 추가 매수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할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음봉 났네. 제가 여기 막 올 때까지 플러스였는데 출발할 때 플러스였는데 지금 그 사이에 마이너스 났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아침에 쳐 올린 것 자체가 쉽게 죽지는 않겠지만 음, 지금 미국 업체들이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IRA 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그거에 대한 근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박한샘의 야간 수업을 보세요. 작년도 10월 달부터. IRA 법안이 나왔던 11월 달. 제가 거기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IRA 법안은 한국의 축복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선물이다라고 그랬죠. 국내 언론에서는 IRA 때문에 다 죽는다 이제 뭐 했지만 한국한테도 절대 평가에서는 불리해요.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니까. 근데 중국은 아예 못 들어가잖아. 빵이잖아. 그렇죠? CATL하고 LG엔솔 경쟁할 때 CATL에 미국 공장 지을 수가 없잖아요. 중국 업체인데. 자, 일본 업체들은 어때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때 제가 보여드렸죠. 우리나라는 440 기가와트. 근데 일본은 겨우 19 기가와트. 그것도 2029년이나 돼요. 생산 규모가 2025년에. 한국은 이미 공장들이 다 지금 순차적으로 거기 지었고 또 짓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거의 450만 대분을 1년에 전기차가 쓸 수 있는 용량이라고 그랬죠. 테슬라 자동차가 1년에 생산하는 거의 3배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 굉장히 큰 양입니다. 그래서 IRA 법안이 2025년도부터 실제적으로 70%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그러면 현지 공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업체가 진짜 수혜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수정한다? 악재입니다. 수정하는 것이 마치 호재처럼 나오지만 저는 악재라고 보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도 이제 부분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공장에서 전기차들을 이미 GV70 같은 것도. 근데 그걸 괜히 왜 손대려고 하는 건지. 당장을 위해서 멀리를 독점할 수 있는 걸 포기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국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IRA 법안이 수정됐을 때 불확실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악재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IRA 법안은 한국에도 똑같은 허들을 적용하는 건 맞습니다. 초기는. 그렇지만 중국한테는 원천 봉쇄예요. 원천 봉쇄된 이것을 만약에 수정한다면 중국이 유럽을 우회해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어제 뉴스 보신 분 있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 어제 뉴스에 IRA 법안 수정 나왔다. 우리나라는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많이 관심 있던 게 뭡니까? 그렇죠. 어제 어떤 주식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미국에서. 나스닥 100 종목에서 누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까? 액티비전 블리자드. 플러스 5.9%. 갑자기 뜬금없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주가 왜 나오냐?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회사를 지금 90조 원을 주고 인수하려고 했죠. 100조 원 가까이. 자, 그런데 인수는 신청했지만 인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합병이 M&A가 우호적 M&A가 안 됐죠. 왜 안 됐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저 회사를 인수하는 순간 전 세계 시장에 독과점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게임 회사들에.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 회사의 합병을 누가 반대했어요? 그렇죠. 유럽이 반대했죠. 유럽이 반대했었잖아요. 그래서 합병이 안 됐잖아요. 자, 그런데 어제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영국 정부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합병으로 인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를 들어서 이만큼 100가지를 조사하기로 했었다면 독과점 금지법에 의해서 그 규정을 축소한다고 그랬죠. 조사하는 것. 즉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합병 가능성이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죠. 그만큼. 거의 기정사실되고 있어요. 이제 합병이. 뭐 하나 느끼는 거 없으세요? 영국 정부이긴 하지만 유럽, 미국 기업의 독과점 금지법을 유럽이 풀어주고 한마디로 딴지는 거 아닙니까? 야, 네가 IRL 해? 알았어. 나도 그러면 딴지 놓겠다. 서로 보복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영국이 유럽에서 탈퇴하긴 했지만 영국이 우호적인 제스처를 씀으로써 유럽도 제가 봤을 때 우호적인 제스처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합병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한국의 IRA 법안 수정 요청을 한국에 했을 때 CR이 먹혔습니까? 안 먹혔습니까? 안 먹혔죠. 조지아주 상원의원 2명한테나 먹혔지. 공장이 있으니까. 유럽이 요청했죠. CR이 먹혀야 하면 먹히죠.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수정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 수정한 거 하나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유럽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수정하는 거잖아요.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예요. 수정될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계속 유럽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계속 그때마다 독과점에 대해서 과징금을 때린다든가 천문학적인 과징금 때렸죠. 조 단위로.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그래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은 IRA 법안과 유럽의 요구를 받아주는 미국, 그리고 유럽은 미국 기업들의 합병.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챗봇을 개발해 놨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뭐 돈을 벌고 있습니다만 오픈베이스라는 회사가 뭘로 돈 벌고 있느냐? 이미지 팔아갖고 돈 벌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반짝반짝 흔들어가면서 인사를 하고 있네요. 요거를 글씨로 타이핑을 치면 손을 반짝반짝하고 인사를 하는 사진이 동영상으로 나와요. 즉 말로 한 것을 동영상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챗 GPT를 만든 오픈베이스라는 만든 회사에서 지금 그걸로 먹고 살고 있다고. 챗 GPT가 잘 팔리긴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챗 GPT를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하려면 메타버스부터 시작해갖고 사이버 강의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을 하려면 게임만큼 접근성이 더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큰 그림 내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 100조 원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환율 1200원일 때 90 몇 조니까 지금 100조 원 됐겠죠, 이제. 자, 그래서 국내에 유리하냐? IRA 법안이. 국내 자동차 회사한테 절대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봤을 때 기아 자동차라든가, 네. 기아 자동차라든가, 뭐 현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근하시나 안전하서나, 네, 주식 생각, 안전하서나 지금은 보다 반도체. 이제 2차 전지에서는 완성차, 그동안 급등 나왔던 LNF나 에코프로에서 약간 그동안 이제 소외되었던 LG 엔솔이라든가 그리고 천보라든가 일진 머트리얼즈라든가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올라가죠. 2차 전지도. 수익률로 보면 이게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며칠만 놓고 보면. LNF 에코프로보다도. 자,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SKI 테크놀로지? 바닥에서 해도 올라오고 있죠. 자, 그래서 약간 선수 교체할, 바턴 체인지? 선수 교체할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다 2차 전지가 다 올라간 거 아니죠? 24만 9천 원짜리였던 아이테크놀로지가 5분의 1 토막 났어요. 마이너스 80%. 이 종목은 지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LNF 에코프로처럼 쫙 올라갔던 종목들은 요즘 고점에서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그 흔들리는 걸 애들이 메꿔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첨보라든가 LG엔솔 완성. 더군다나 오늘은 SK케미칼, SK 이노베이션. 아까 보니까 6% 들썩거리던데. LNF 에코프로가 음봉 날 때, 에코프로 BM이 참 음봉 날 때 얘는 올라왔다.
그래서 약간 그런 미묘한 변화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기도 그러겠어요. 수정할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 내 업체들도 그렇고 타도 대한민국을 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차 전지에서? 이거 한국한테만 유리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좋은 선물이었다. IRA 법안은. 자,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께는 좋든 싫든 뭐다? 반도체다. 지금 이제 2분기로 건너가는 장은 오늘 장이 좀 흔들리지만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 그래서 나는 접수됐다. 네. 그러신 분은 11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네. 자, 그분들은 자, 11번 한번 눌러주신 상태에서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 승인? 승인이 아니라 조사하는 품목을 줄였다는 거죠. 반독점 금지법에. 아마 거의 허락해 주겠다는 거죠. 합병에 대해서.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식 선생 박한쌤 이 방송에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제가 거래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정 비율은 뭐를 담그셔야 된다겠어요? 그렇죠.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는 어떻습니까? 최근 그때 이후에 뭐 40%, 50% 가까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우리 이 방송 1대1 주식 선생 박한쌤에서 말씀한 이후에 여러분하고 2주 전부터 봤잖아요. 낙폭과대 종목으로서 50% 이상 폭등했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들을 봤어요? 네.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그렇죠? 동진세미캠, 하나마이크로 이런 종목들. 낙폭과대 반도체 종목군들이라겠죠. 오늘도 마이너스 났다 지금 쫙 감아 올렸네요. 그리고 리노공업, 예, 이오테크닉스 지난주에 아주 뭐 그냥 꽤 예, 다들 다 괜찮았죠. 자, 그리고 하나마이크론까지 다들 이렇게 급등 나옵니다. 더군다나 중소형 반도체에서 지금 대장은 하나마이크론하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시스템 반도체에서 D램 쪽 원익 쿼츠, 원익 IPS, 원익 쿼츠 이런 종목군들 낙폭과대 지금 상태 오늘도 괜찮아 보이네. 제가 봤을 때 원익 IPS 같은 경우 어차피 저런 쪽에서 계속 나온다고요. 자, 그리고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 빠지는 게 네 눈에는 안 보이냐? 제가 눈이 작아서 그렇지 볼 거는 죄송합니다. 다 봅니다. 예, 눈이 작아서 그렇지.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직업병이다. 저희가 이게 조명이라든가 이런 모니터를 하루에 20시간, 많게는 20시간, 적게는 하루에 12, 3시간 이상씩 보고 있다 보니까 눈이 아파요. 그런 안구 질환이나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이니까 또 눈도 간질간질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잠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잠깐 보고 지금 반등 나오는 거 어제 야간 수업 보신 박한샘의 야간 수업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한번 2400포인트 시가 이후에 테스트 한번 할 수 있다고 언급드렸었죠.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반도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제 미국에.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큰 연관성은 없어요. 걔들이 시스템 반도체니까. 하지만 한국은 반도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흐름상 예. 그래서 투자 심리적으로 보면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플러스 출발하는 게 맞다. 하지만 플러스 출발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반드시 음봉 한번 두들겨 맞을 것이다. 왜? 반도체 때문에.
반대로 마이너스 출발해서 2400전을 출발하면 아래 꼬리도 단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매매하는 날이라 하겠습니까? 수익 매매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떨어져서 올라가서 이렇게 출발하면 때리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2400 깨지면 매수하고.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거라겠어요. 왜? 무서울 거다. 2400 깨지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2400 깨졌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그대로. 자,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럼 외국인들의 이 선물 매도는 뭐를 의미하는지. 이 선물 매도가 솔직히 저는 약간 좀 마음에 걸립니다. 오늘 지수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것 같은데, 세게 나와도 이 선물 매도가 사실 마음에 조금 걸려요. 왜 걸리느냐? 전날 만 개를 때려놔서. 전날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을 이렇게 9,990개, 금액으로는 7,800억,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 아침에 30분 땡 하고 30분 딱 출발하자마자 선물을 7,000개를 때렸어요. 6천억 원어치. 그리고 장중에 8,800개까지 팔았다가 지금 살짝 또 올라온 겁니다. 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거의 2만 개 가까이 때린 거예요. 30분 만에 18,000개. 금액으로는 1조 5천억, 1조 3, 4천억 때렸단 말이에요. 만만히 볼 거냐? 쉽지 않습니다. 만만히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지금 수익이 났느냐? 난 거 없습니다. 손실이에요, 얘들. 왜? 쫓아내려가면서 때렸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는 사실 저 선물 매도가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그들은 왜 저 선물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을까? 고려해 본다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도이체뱅크, 이제 독일에 있는 투자 인베스트먼트 뱅크인데요. 이제 각 나라를 상징하는 어, 어, 이 인베스트먼트 뱅크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은 JP모간, 골드만삭스, 거기서 이제 좀 더 공격적인 게 이제 메릴 린치나 리만 브라더 이런 회사들이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유럽 같은 경우, 스위스 같은 경우 이제 클레드시 UBS, 워버그 살로만 스미스 바니, UBS라는 거 약제가 워버그 죄송합니다. 예. 옛날에 워버그 살로만 스미스 반이라는 회사하고 이게 합병했어요. 네, 그래서 UBS, UBS가 있고, 그리고 이제 CS, 클레드시 있죠. 요 회사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되면 이제 합병하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합병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미국, 좀 영국, 이 저기 프랑스는 소시에테 제너럴,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이체 뱅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은 이제 HSBC, 아시아에 이렇게 이제 많이 진출해 되어 있는 홍콩에, 네. 이름 자체도 홍콩 샹하이 약제죠. HS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편 전쟁 이후 영국이 중국을 약탈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금융 창구가. 그래서 그게 이제 홍샹 HSBC라고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고. 자, 도이체뱅크 같은 경우 상당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역사가 깊다는 얘기예요. CS도 그렇고. 근데 이 회사가 휘청거렸어요, 어제.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서 보면 막 당장 부도날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럼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어제 유럽 증시가 장중에 3% 가까이 폭락 나왔었어요. 즉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도이체뱅크에 대한 불안감, 만에 혹시라도 모르는 약간 좀 보험 성격의 매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출발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미국에서부터, 그리고 그것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스위스로 가서 클레드 스위스 사태, 동시에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사태, 그리고 어느 정도 수습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독일의 도이치뱅크 사태. 뭐 일설에 의하면 뭐 이거 뭐 폭락해 갖고 뭐 이제 대공황 막 이제 시작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전조 증상들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카운터펀치 한 대 맞았다 해갖고 대공황은 그냥 완전 KO 돼 버리는 거잖아요. KO 되지 않습니다. 그냥 충격은 멍은 들을지 몰라. 충격은 있을지 몰라도 바로 카운터펀치 맞았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뭐 자동차 한 대 와서 덤프 들어간 데 와서 부딪혔다 해가지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어느 정도 충격이 흡수되는 과정들이라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서 유럽이 빠지고 미국도 휘청거렸었는데 다행히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이분이죠. 인상 참 좋게 생겼죠. 네. 다 가진 사람 같이 보여요. 잘생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연준 총재지, 세인트루이스 지역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차피 전문 경영인이라기보다 또 자본가들이기도 합니다. 거의 신분제만 아니지 백작, 후작, 공작, 거의 뭐 이쪽 실제 미국 대통령은 4년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임기만 그냥 2년, 3년, 4년 있을 뿐이지. 자, 근데 이분이 얼마나 재미난 분이냐면 세인트루이스의 매파 중에 매파인데 작년도 11월이에요. 이제 CPI 지수가 계속 떨어지니까 5개월 연속 떨어지고 뭐 4개월 연속 떨어지니까 이제 내년도에 연초에 금리 속도 조절로 얘기가 나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년도 2023년도에 금리 속도 조절 있다 없다? 없다. 내후년이나 2024년이나 돼야 얘기해 볼 수 있다.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그때 연말에 폭락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어제 연설을 했어요. 도이치뱅크 사태가 터져갖고 이제 도이치뱅크가 6%막 폭락 나오고 있고 CDS가 200 BPS로 막 급등 나오고 100에서 더블 난 거죠. 그러니까 옵션으로 따지면 10만 원짜리 옵션이 20만 원 된 거야. 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연설하면 대폭락이 나올 줄 알았어요, 미국 증시.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중앙은행, 그러니까 FRB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길들이는 동시에 길들인다는 표현을 합니다. 마치 말을 쪼랑말, 망나니 새끼 길들이고 소 있죠, 소. 콧들에 뚫어갖고 길들이고 말은 재갈 물려서 길들이잖아요.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길들이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망나니를 길들이는 동시에 금융권의 은행 혼란도 다스릴 수 있다고 시장을 안심시켰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쓰는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고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스를 수 없는 거, 거기에 순응해야 되는 거. 근데 이 사람의 말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보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길들인다라고 해요. 마치 말이나 강아지 새끼 길들이는 거죠. 애완견 훈련시키듯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길들이는 과정에서 인플레이 금리를, 기준금리를 쳐올려서 부작용이 나온 거죠. 어떤 겁니까? 은행, 금융권이 혼란을 일으킨 거예요. 일종의 부작용.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다. 개 훈련시키고 할 때 말 잘하다가도 갑자기 승질 부릴 때 있습니다. 말들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통제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이 있냐면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자유민주주의죠. 정치는 민주, 경제는 자유, 경쟁이란 말이에요. 사회주의 국가는요, 독재. 독재예요, 독재. 그렇죠? 공산당 독재. 말이 당이 독재하지 시진핑처럼 저처럼 혼자 한 번, 두 번 해본 푸틴처럼 독재 먹는단 말이에요. 공산당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사이비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교주화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북한처럼 세뇌 교육 시켜가지고 독재 먹으려고. 자, 그런데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뭡니까?
자유경제입니까? 아니면은 다스리는 겁니까? 자기들이 통치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연준위 의원 발언에서 물론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잘 보세요. 인플레이션도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다. 거기에 나오는 부작용도 컨트롤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잘 못 다스렸으니까 은행이 망한 거죠. 그렇죠? 부작용이. 근데 마치 연준이 마법사 쳤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마법사인 거야, 이 사람한테. 지금 세인트 루이스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머릿속에는 연준, FOMC가 미국이라는 행정국가보다 위에 있습니다. 만능이에요. 인플레이션도 다스릴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나오는 다스리다가 잘못된 부작용도 자기네들이 이걸로도 또 할 수 있대.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 머릿속에는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곧 뭐다? 짐이 곧 국가다. 연준이 곧 뭐다? 국가다. 인플레이션도 다스릴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란 부작용인 금융권의 불안감도 다스릴 수 있다.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다. 모순된 거를. 근데 이 발언이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의사결정권자들, FOMC를 이루고 있는 12명의 표를 갖고 있는 의사결정권자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연준이 뭐다? 만능 통치학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연준이 다 다스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도 컨트롤하고 은행권 혼란도 다스릴 수 있으니까 시장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지금 2008년 충격에 비해서 덜 우려된다. 금융 부분의 스트레스는 금리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다스릴 수 있다 얘기해놓고 뭘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금리를 낮춘다. 불과 2월 달까지만 해도 뭘 하겠다는 사람입니까? 불과 2월 달까지만 해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매파 중에 매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인플레이션을 다스려야 된다. 통치해야 된다. 찍어 눌러야 된다. 빨리 해야 할 때 화끈하게 죽여야 된다. 하고 거기로 인한 부작용으로 은행권이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이게 자기들까지도 불똥이 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다스려요? 인플레이션을 금리 쳐올려서 다스리다가 이제는 금리를 내려서 다스리겠대. 금융권 부작용.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인플레이션 오르면 금리 쳐올리고 부작용 상태에서 망하니까 금리 다시 내리고.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어떻게 했다? 주식은 뭐다? 반응이에요. 근데 반응을 했어. 중요한 건 시장이 이거에 반응을 했어요. 이거 금리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게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종가 최고가. 나스닥 시장은 종가 최고가로 반응했어요. 유럽이 마이너스 2.3% 가까이 폭락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도이치뱅크 사태로 말미암아 0.겨우 3%밖에 안 올랐지만 종가 1%짜리 반등 나온 종가 최고가 반응했습니다. 누가? 나스닥이. 누가? 스탠앤푸어가. 겨우 0.5%밖에 안 올랐지만 종가 최고가로 반응했어요.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다스리되 제가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못 때려잡았고 0% 금리에서부터 5%까지 쳐올렸는데 그리고 부작용만 지금 나왔어요. 사실. 은행들 망하고 있고. 진짜 다스린 건 뭐냐? 저들이 다스리고 있는 건 제가 보니까 주식시장도 사람들 금리를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사실 다스리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금리 올렸다가 부작용 나서 뭐 했다. 금리 다시 내리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결국에는 너무 쉬운 방식이잖아.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한번 대가를 치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대공황은 사실 전조 증상이 시작된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죽하면 쳐올리던 금리를 다시 내린다고 해야 될게요. 중요한 건 시장이 반응을 했다는 거죠. 미국 시장. 미국 시장만 반응했느냐? 유럽 시장도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나 한번 볼까요? 예, 어제 다 뭐 한번 잠깐 봤던 분들도 계십니다만, 예, 예, 어떻게 반응했나 한번 잠깐 보죠. 여기 보면 이제 점원이 있습니다. 점원. 나라별로 이렇게 이제 주식들도 나와요. 그래서 점원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시가총액 큰 걸로 한번 나래비를 세워봐라. 어제 거래가 가장 많이 된 거 한번 보여줘봐라. 시가총액 최종 종목에서 보니까 어때요? 압도적이죠. 다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단위가 100만 주라면 110만 주, 120만 주. 사실 1200만 주일 수도 있고 뭐 4000만 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어떤 특정 종목은 두 번째로 많이 된 거래량인데 얘만 3680만 주 됐어요. 8배가 더 많아요. 9배가. 1등과 2등 차이가 너무 차이가 크잖아. 거래량이. 뭔가 봤더니 거래가 가장 많이 된 게 도이치뱅크. 그렇죠? 악텐제슬 슈체프트 독일어 못합니다. 어, 독특한 발음이 있잖아요. 오크트 악트 하는. 그래서 제가 그 발음을 못하겠어요. 악티엔젠쉘 셰프트 도이체 방크. 뱅크라고 안 읽고 방크라고 읽어요. 그리고 파이낸셜. 이 뱅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방콕에서 나왔습니다. 방콕.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보면 성전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엎어버리잖아요. 평상시에 화를 안 냈는데 성전에 들어갔고 이 때려 죽일 놈들아 하고 의자로 막 다 때려 부시고 굉장히 난폭하게 유일하게 폭력을 행사하십니다. 의자 다 때려 부시고 성전에 있는 막 기물들 다 때려 부셔버리고 사람들 다 내쫓고 거기 있는 돼지는 아니다. 소, 양 막 이런 거 다 막 채찍 휘둘러 갖고 막 다 밖으로 내보내고 성전을 정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데 거기 하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의 역사적 기록.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왜 돈 바꾸는 즉 환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의자 테이블이 거기서만 그 돈을 바꿀 수 있어요. 돈을 예를 들어서 성전에다가 야, 나 소 바치고 싶어. 그런데 소를 끌고 올 수는 없잖아. 멀리서 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돈을 바꿔야 돼. 근데 성전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줄리어스 시저스 다음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해가지고 황제가 이제 되잖아요. 옥타비아누스 세전에서 이기고 그래갖고 이제 저기 저기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 해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9월 달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용어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되는데 거기에 동전에 황제의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우상이 세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태인들은. 그래서 이걸 모든 돈을 성전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돈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어디입니까? 동대문 시장, 뭐 경상도의 영천시장에서 말 수 있는 시장 쿠폰으로 상품권으로 주는 거야. 그걸 바꿔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내면 8,000원만 주는 거야. 20% 30%씩 떼먹는 거예요.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놈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 사두개파라고 하는 놈들이 이 의자에서 허락권을 친척들이 갖고 돈을 벌어요. 갖고 정치 권력도 갖고 돈의 권력도 갖거든요. 그때 당시 그 테이블이 방콕.
그래서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서 계속 이어져서 뱅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뱅크가 이어졌는데,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어, 도이체 방크. 지금은 방크라고 읽어야 됩니다. 독일어니까. 자, 어땠습니까? 몇 프로 빠졌어요? 어제 종가가 3% 빠졌네. 도이체뱅크 사태가 심각했지만 그냥 놔뒀으면 어제 진짜 대공황 날 뻔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피해 금요일이 나올 뻔했다고요. 6% 빠졌었거든요. 다른 종목들 다 긁어내렸었고. 유럽 시장이 3%가 휘청거렸다고요. 그 상태에서 제임스 블러드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 미국도 아작날 수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잘 수습됐어요. 잘 수습해. 그래서 잘 수습해 가면서 미국도 어제 보시다시피 종가가 반등이 나왔다고요. 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무섭죠? 도대체 어제 난리 났었어. 아직도 주식 갖고 있냐? 뭐 그래서 난리 났는데 뭐 6% 빠졌다가 마이너스 3%로 끝났죠. 그렇죠? 6% 빠졌다가 마이너스 3%로 끝났잖아. 미국 시장이 열렸는데 그 얘 때문에 1% 넘게 급락 나왔다가 순간 빠졌다가 전부 다 플러스 0.5%로 종가 최고가 플러스 0.5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가 최고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야간 수업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전날 외국인들이 선물을 9천 개를 때려놨기 때문에 시가에 만약에 어제 미국장 오른 것 때문에 플러스 출발하면 두들겨 맞기 딱 쉽습니다. 문제는 2,400을 한번 깰 수 있느냐 안 깰 수 있느냐의 그 테스트의 문제인데 2,400을 깨는 순간 또 곡소리가 한번 나올 수 있다. 장중에. 솔직히 저는 오늘 2,400까지는 안 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400이나 2,401, 2에서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아침에 잠깐 깨는 거 보고 야, 잔인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까. 자, 그리고 방송에 여러분들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하락이 무섭긴 하지만 어제 도이치뱅크 사태가 어떻다? 수습됐다. 미국도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미국 반도체주가 어제 다 긁어내렸단 말이에요. 램리서치 같은 게. 미국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 반도체주를 파는 것이 아니라 미국만 보면 반도체주를 파는 게 맞지만 시장 투자 심리로 보면 오히려 하이닉스라든가 그쪽은 시스템 반도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된다? 지금 매수 기회로 사야 된다. 삼성전자. 그 얘기를 앉은 자리에서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서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이번 주에 계속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으냐? 답은 나와 있죠. 제가 아까 이거 여러분들한테 왜 그냥 보여드렸겠어요? 누가 가장 많이 오른 거예요?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독일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거. 아까는 떨어진 순서로 봤는데 지금 오른 거 순서입니다. 저기 뭐 하는 회사인지 모릅니다. 마인츠 바이오메드? 처음 들어봐요. 관심이 없으니까. 헬스케어 회사네. 네. 그런데 디아그노스틱 및 리서치 회사네요. 그리고 헬스케어인데 바이오테크놀로지. 주로 헬스케어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종목들이 어제 미국 시장을 독일에서 반등을 견인했네. 자, 그런데 그 성향이 어디까지 나타나요? 미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볼까요? 어제 미국 가장 많이 오른 업종들이 누군지? 스탠앤푸어 헬스케어 1.3%, 나스닥 생명공학 1.14%, 아멕스 제약,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흔들렸지만 암젠이라든가 다우존스 30 종목에서 암젠 2.14 가장 많이 올랐죠. 나스닥 100 종목에서 버티컬 파마슈티컬 3.16%, 그리고 리제네론 파마슈티컬, 암젠
그 다음에 또 누구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만약에 오늘 지난주에 바이오에 이어서 만약에 어떤 시장의 변화, 손바뀜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두각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어요? 코스닥이나 거래소에서? 그렇죠. 당연히 바이오 종목군들을 관찰의 대상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야, 2차 전지도 있지 않냐? 어차피 2차 전지야 뭐 해먹을 사람 다 해먹은 거고, 여기서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으로 갈 거냐, 첨보같이 못 갔던 종목으로 갈 거냐, 후성 같은 종목이 올라올 거냐, 이걸 노릴 거냐, 아니면 가던 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을 탈 거냐, 그 갈등이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은 월요일이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뭐를 갈아탈 건지 말 건지 빨리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판단이 주가가 올라올 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종합주가에서 아침에 떠서 출발한 상태에서 빠지는 상태에서 2400 깨진 상태에 내가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의 어떤 뉴스들이 다 반영된 상태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국내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종목군들의 아랫꼬리를 다는 겁니다. 오늘은 플러스 났느냐 마이너스 났느냐도 중요하지만 아래로 밀렸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도이치뱅크 사태라든가 그리고 국내 시장의 어떤 국내도 매도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불안감을 이용해서 자, 매수자 매도자 시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양보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은 아랫꼬리를 다는 게 정답인 겁니다. 그것이 반도체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근데 내 종목이 플러스가 났더라도 이렇게 윗꼬리를 다르면 안 돼요. 왜? 오늘은 월요일이잖아요. 한 주간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차라리 마이너스가 난 지금 에코프로 BM이라도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플러스 난 종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살 건지 갖고 있는 종목은 갖고 있는 사람의 영역인 거죠. 그랬을 때 플러스 10%난 종목을 사는 게 좋은 건지 마이너스 1.2 난 종목을 아랫꼬리 다는 게 좋은지 때 아랫꼬리 다는 걸 보라 얘기. 차라리 윗꼬리는 버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보니까 아랫꼬리 다는 건 지금 오늘 장은 전부 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바이오란 얘기죠. 유럽처럼. 도이치뱅크 사태 불안감 속에서.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나는 반도체 갖고 있는데 어떡하냐.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만약에 이제 올라오면 3분의 1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한번 하십시오. 계속 올라왔잖아요. 반면에 좀 안전하게 거래소 대형 종목, 거래소에 있는 반도체들은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은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압축 매매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하이닉스 어디 갔어요? 네, 하이닉스. 쉽게 안 끝나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놔두세요, 그냥. 그리고 신규로 내가 반도체를 더 살 게 나을 건지, 바이오를 사는 게 나을 건지, 고려를 한번 경중을 한번 가늠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특징으로 본다면 주식시장의 특정 종목, 저는 IRA 법안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IRA 법안을 새로 하는 것 자체가 이 수정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논하는 거 새로 수정을 하려고 논하는 것 자체가 한국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냥 원천 그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3년 지나면 한국이 독점이에요. 2025년이 지나면.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그걸 생산해 줄 수 있는 나라 미국 내에 누가 있어요? 토요타 자동차? 폭스바겐? 없습니다. 포드, GM,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테슬라조차도 안 돼요. 배터리 다 수입해 오니까. 그래서 얘들도 지금 보조금 못 받잖아. 자, GM, 포드 이런 거 말고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수혜는 한국 말고는 없어요. 한국 기업체들. 기아 자동차. 30만 대 생산하는데요. 뭐 이제. 자, 그래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무슨 뭐 다른 나라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하고 경쟁하잖아. 2차 전지. 근데 중국은 적성 국가라니까. 중국에서 온 광물을 사용하고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왜 수정을 해요? 미국이 가이드라인을 높이진 않을 거 아니야. 3년, 2025년, 6년 전부 다 한국 거라니까.
일본 업체들은 이제 짓고 있잖아요. 근데 용량이 비교가 안 돼요. 한국은 2025년 440기가와트인데 일본은 2029년이 돼야 19기가와트예요. 지금 막 엄청난 속도로 짓는다고 해도 LG엔솔이나 못 따라온다고요. 미국 공장 내에. 근데 이 법안을 왜 수정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왜 호재예요, 한국의 악재지. 그래서 그걸 고려해 봤을 때는 만약에 법안 수정이 들어간다면 2차 전지는 저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올라가고 잘 가고 있는데 그걸 왜 건드려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기아 자동차가 힘을 못 쓴다고 보여져요. 누구는 수혜고 누구는 피해가 아니라 자동차도 좋지 않다, 솔직히. 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반도체나 바이오 쪽이 오히려 그동안 소외되어 있다가 어제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저 부분은 이제 성장 분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그걸 고려해서 대신에 이제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2차 전지에서 내가 SK 이노베이션이 어찌됐든 간에 이런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렇게 좋은 가격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후성이나 첨보나 에코프로, 저기 일진 머티리얼즈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얘들은 중소형 종목이니까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SK이노베이션은 어차피 2차 전지는 삼성 SDI도 계속 적자였다, 흑자된 지 얼마 안 됐고 LG 엔솔도 마찬가지죠.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쏟아붓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럼 이 가격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수도 반등 많이 나왔네. 외국인들이 팔았다가 지금 사고 있습니다만 국내 기관들은 또 올라올 때마다 거래되고 수익 실현하고 있고 이 둘의 어떤 커넥션이 저는 약간 좀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미국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어제 미국 시장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은행권 사태가 문제가 되긴 해요. 왜? 일단은 계속 미국에서 한 번, 스위스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미국에서 한 번, 다시 독일에서 한 번. 마치 하나를 어느 정도 잡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근데 이게 스위스 살로만 스미스 반이 죄송합니다. 클레딧 스위스 CS에만의 문제일까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실리콘밸리 뱅크가 주식에 투자했습니까? 아니 비트코인에 투자했나요? 미국 국공채에 투자했죠. 국공채에 투자한 회사가 망했다. 잘못됐죠. 한국전력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망했다. 그러면 한국전력이 망한 거죠. 그렇죠. 적자가 커서. 내 채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 국공채에 투자한 은행이 망했다. 뭔가 사실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봉합을 했어요. 주식은 뭐다? 반응입니다.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종가 최고가로 반응했어요. 나스닥도 상승폭이 0.3%밖에 안 된다. 양봉이다. 이것보다도 제가 보는 거는 종가가 어찌됐든 최고가로 끝난 거예요. 마이너스였다 하더라도 괜찮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오늘 굳이 내가 판다? 마이너스에? 그럼 사든 말든가. 그렇게 주식해 갖고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시장의 불쏘시개라고 그러는 유동성만 공급해 줘. 야, 미국이 다시 올라간대. 금리 멈춘대. 매수. 야, 도이치 사태 또 터졌어. 또 매도. 반등 또 나오네. 다시 매수. 2400 깨졌어. 다시 매도. 이재용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이재용 회장님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이재용 회장님은 돈이 많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샀다 팔았다 안 하니까 되지. 그래, 맞아. 돈이 많은 사람조차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은 왜 돈이 없는데 왜 그 비용을 가볍게 여기냐? 아니 1조 원, 100조 원 들고 있는 사람도 안 하는 거를 비용 아끼려고. 왜 근데 여러분은 그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냐고. 돈 가진 사람도 안 하는 걸 왜 하냐니까.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돈 많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돈 많은 사람처럼 따라하라면. 그럼 그들이 어떻게 벌었는지를 생각해야죠. 이런 장에는 반응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오히려 지금은 네, 내가 그러면 그동안 난 사고 싶었다. 현금이 남아있다. 이런 걸 기회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 얘기는. 반면에 코스닥 쪽은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주에 20%씩도 올라오고 일주일 사이에 15%도 올라오고 이제 그런 건 솎아줘야 됩니다. 저도 오늘 저희 문자반이 있어요. 문자반. 덕산 네오룩스 다 팔았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아침에 급등 나오길래 다 팔아버렸어요. 전체 매도 수익 회수. 그리고 지난주에 단기 매매 종목들 지난주에 뭐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전부 다 현금화로 다 회수했습니다. 중장기로 갖고 있던 종목들이에요. 현금화 했어요. 아시죠? 제가 아몰레드, OLED 그리고 전장 부품 가장 2023년도에 가장 보편적인 종목군들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OLED 관련주들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싹 다 정리했습니다. 오늘부로 아침에. 자, 그리고 전기차 전장 부품도 몇몇 종목들 올라온 것들 네, 싹 정리시켰어요. 현금을 가지고 뭐 했느냐? 지금 반도체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거를 지금 타이밍 여기 방송 오느라고 지금 타이밍 조율을 못해서 그렇지 매수를 만약에 있었으면 지금 문자를 바로 보냈을 겁니다. 자, 지금은 제가 요거를 다 오픈하는 이유는 왜 오픈하겠습니까? 지금은 누가 정보를 몰라서 못한다?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앉은 자리에 제가 다 보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독일에서 있었던 도이체뱅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요, 이거. 도이체뱅크 한번 잠깐 볼까요? 3.11 어떻게 움직였나? 빨간색이 음봉입니다. 시간봉으로도 볼 수 있어요. 시봉으로. 60분 봉. 거래 터진 거 보세요, 이거. 양봉 나온 거예요, 바닥에서. 폭락 나오고. 다 수습했다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어떤 정보가 부족해갖고 못 듣는다. 물론 약간 늦을 수는 있어요. 생업을 하시니까. 그런 시대는 제가 봤을 때 지났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그 정보의 소스를 받아낼 수 있어요. 자, 오늘 장 만약에 내가 그런 면에서 시장에서 나는 진입을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큰 돈은 결국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시각을 바꾸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2차 전지에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니 나는 2차 전지에서 하고 싶다 그럼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투자를 하고 싶다. 그거는 좀 올라간 주식 따라서 찾고 싶으세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게 좀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은행 문제가
터질 때도 호재인가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서영님 보니까 은행 문제가 터질 때마다 호재인가요? 매수? 네.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보세요, 한번 미국 놈들이 어떻게 했나. 도이체뱅크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유럽이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이 3% 가까이 폭락 나왔죠. 근데 나스닥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알면서도 마이너스 1% 빠진 다음에 플러스 0.3%로 수습했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한쪽 귀퉁이에서 인터넷 방송하고 있는 박한샘 하고 미국의 금융의 종주국인 나스닥 시장에서 조 단위로 돈을 움직이는 애들하고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박한샘을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미국 본토에서 실시간으로 도이치뱅크 소식 마이너스 6% 폭락 나오고 은행 망하는데 미국 본토에서 뱅크런 사태 나고 있는데 거기서 폭락 나오고 있는데다 대고 주식을 매수해 갖고 종가에 양봉으로 마감한 애들을 따라가야 될까요? 즉 박한샘한테 은행이 망했는데 주식 사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여기서 진짜 사가지고 주식을 끌어올린 놈들하고 누가 더 맞는 놈들이겠어요? 아니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들이 몰라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도이치뱅크가 위태한지? 아니잖아요. 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맞지. 야 니네는 왜 올라갔어? 니네는 매수구나. 서영님 맞지 않나요? 네. 은행 사태 터졌는데 호재잖아. 그걸 왜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서 답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애들 따라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한테 저는 메신저고 얘들은 시장에 움직이는 애라고요. 즉 선생님이 학생 여러분 지금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에 모여주세요. 스피커에서 그 소리가 들리죠. 교실에서. 그러면 스피커를 떠받듭니다. 스피커님. 스피커가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스피커는 그냥 메신저예요. 성능이 좋으냐 나쁘냐지. 마이크를 잡은 선생님을 따라가야죠. 박한쌤이 마이크 잡았어요? 아니죠. 나스닥이 종가 최고가로 갔잖아. 은행이 망했는데 호재냐 아니냐. 나는 스피커야.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보고 전달해 줘. 그걸 빨리 판단하셔야 돼. 근데 자기가 스피커인데 스피커인지 모르고 자기가 마이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말대로 따라오면 된다. 내가 대장이다. 망합니다. 저는 스피커예요. 그게 저의 주식시장에서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마이크가 아니에요. 마이크는 누구냐? 나스닥 시장. 종가 최고가 나온 스탠앤푸어 시장. 은행이 망했는데 올라오잖아. 은행이 망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안 빠지잖아. 은행이 망해갖고 그렇게 아작났잖아요. 실리콘밸리 뱅크 망했지. 클레딧 스위트 뱅크 지금 파산 일보 직전이지. 법정 관리 들어가서 합병이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80% 폭락했지. 뱅크런 사태 나오지. 근데 안 빠지잖아요. 외부 충격이 왔는데도 견뎌내잖아. 물론 이게 일시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호재라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네. 박한샘은 뭐다? 스피커다. 스피커 용량이 크냐 작냐. 그게 문제인 거지. 정확하게 전달해 주냐 마이크가 해주는 거야. 마이크가 해주는 걸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해 주려고 여러분하고 아까 나스닥 시장도 보고 독일 놈들 것도 한번 보고 마이크가 뭐라 그래요? 바이오다 그러잖아. 마이크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암젠. 그렇죠. 영국 독일 놈들도 바이오라고 그러고 미국 놈들도 바이오라고 금요일 날 그러잖아요.
바이오라고 하는 거예요, 스피커. 예. 자, 접수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서영님처럼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요. 박한샘이 매수시켰다. 저는 매수라고 한 건 맞아요. 근데 호재도 은행이 폭락도 호재라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악재는 분명히 악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의역하시지 말라고요. 아셨죠? 네. 자, 제가 왜 그걸 의역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프레임을 그렇게 씌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네, 주식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해야 나중에 내가 틀렸을 때 틀렸다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뭐 호재라 올라오는 겁니까? 은행이 빠져서?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매도 포지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아침에 시가 갭상 나왔죠. 그러니까 선물이나 ETF 인버스 갖고 있던 사람은 아침에 손절했단 말이에요. 시가 때문에. 손절했더니 쭉 아래로 폭락 나오네. 또 추격 매도했어. 그랬더니 또 아래꼬리 반등 나오네. 하방 시각을 갖고 있는데 하방 시각한테 돈을 벌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뺏기죠. 자, 잘 보세요. 내가 금요일날 시장이 불안해서 하방으로 끌고 왔어. 마이너스 뭐에서 선물 매도나 인버스나 마이너스 쪽으로 베팅했었네. 시가에 급등 나왔죠. 손절해야죠. 그랬더니 쭉 아래로 밀려. 그럼 그렇지. 내가 맞지. 추격 매도했어. 급반등 나와. 또 손실이야. 시각은 하락이 맞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기회를 주냐, 안 주냐? 안 주냐. 매도자들한테. 타이밍을 계속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매수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흐름으로 보면 앞으로 3개월 뒤든 6개월 뒤든 1년 뒤든 주식은 지금보다 훨씬 아래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파 싸움을 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파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씨름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가 강호동 선수가 땅에다가 매 꽂기 전에 위에서부터 그냥 쿡 찍으면서 매 꽂습니까? 아니죠. 먼저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잖아요. 들어 올린 다음에 중심을 이렇게 만들고 모래판에다 꽂아버리죠. 모든 씨름을 보세요. 땅바닥에 내리꽂기 전에 들어 올리잖아요. 주식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 균형점을 뺏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한번 들어 올렸죠. 시가에 플러스 만들잖아요. 매도 갖고 오는 사람들 다 손절. 그리고 나서 아래로 밀어버려. 2,400개 있을 때 또 추격 매도. 반등 나와. 또 손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매도자한테 먹여주는 장이냐? 쉽게 먹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수자가 먹어. 아침에 매수 갖고 건너왔어. 아침에 급등 나왔어. 수익 실현. 또 쭉 밀리네. 2,400개 줬네. 또 매수. 또 수익 주네. 또 정리. 신기하죠? 지수는 마이너스. 신기할 거 없습니다. 원래 그게 타이밍 뺏는 게 전문 역할이에요. 누가? 주포의 역할. 외국인과 기관이 제가 봤을 때 그걸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주식할 때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거예요. 플러스인데 음봉이잖아. 오늘 2차전지 따라 산 사람들은 다 손실이에요. 마이너스인데 양봉인 거. 그런 걸 사야 되는 거죠. 시가 매매, 단타 매매를 하신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두절미하고 지난주부터 계속 반도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한 보름 전부터 하이닉스 오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정리할 거냐? 삼성전자 아닙니다. 정리하지 마라. 대신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급등 났을 때 일부 정리해라.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지난주에 한 20%씩 오르고 15%씩 올랐잖아요. 10%도 오르고. 저도 정리했다고 언급드렸죠. 덕산네오록스. 그리고 몇몇 종목군들이 있어요. 싹 정리했어요. 대신에 오늘 장에 가장 제가 봤을 때 참 난해한 종목이 저는 기아자동차라고 보여집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 8만 원에서 IRA 법안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이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괜찮은 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스페이크 독일 증시, 미국 증시 공통으로 겹친 게 바이오잖아요. 그럼 바이오 헬스케어에 좀 붙어야죠. 굉장히 원리는 단순합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역행하지 않는 흐름. 이번 주에는 바이오 쪽으로 붙어서 그렇게 신규 트렌드 수익률들을 창출해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바이오 종목군에는 뭐가 있느냐? 뭐 뻔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시가총액 순서대로 놓고 보면 케어제는 올랐으니까 패스, 알테오제, 삼청당제약 많이 올랐네요. 한 달 전부터 여러분하고 삼청당제약 삐질삐질 거리는 폼이 심상치 않다고 언급드렸었죠. 많이 올랐어요. 내일장 정도 하면 수익 실현하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순차적으로 바이오 종목군들을 한번 놓고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는 조금 매매 잘한다. 지금은 좀 빠른 것 같다. 움직일 때 매매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과외선생 28회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를 다음에는 우리 양봉 선생님. 요즘 날이 갈수록 아주 인물이 스타일도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양봉 선생님의 매끈한 모습과 함께 3부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